오래 사는 것은 정말 축복일까요? 많은 이들이 장수를 꿈꾸지만 역사 속 어떤 왕들에게 긴 생은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두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은 83세까지 살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에 앉았던 영조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39세에 왕위에 올라단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문종입니다. 같은 왕이라는 자리였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살았고 문종은 겨우 2년 남짓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산 왕이 더 외로웠고 일찍 간 왕이 더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노년의 왕좌 위에 홀로 남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남겨진 기록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장수와 요절이라는 두 가지 운명을 살았던 왕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27명의 왕 가운데 60세를 넘긴 왕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최고의 의료진과 최상의 음식을 먹었지만 왕들은 의외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정치적 긴장,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 언제 역모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왕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새벽 4,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일어나 조복을 갖춰 입고 조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의하고 상소문을 읽고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고 잘못된 결정 하나가 수많은 백성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신하들을 만나고 문서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왕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촛불을 켜고 책을 읽거나 상소문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많은 왕들이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말 속의 숨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결정이 옳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에게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신하들은 권력을 원했고 후궁들은 총애를 원했고 왕족들은 안전을 원했습니다. 누구도 그냥 왕이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항상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슬퍼도 슬픈 척할 수 없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고 두려워도 당당해 보여야 했습니다. 왕들은 이런 삶을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왕들은 50세를 넘기기 전에 병으로 쓰러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60세를 넘기고 70세를 넘기고 심지어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축복받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긴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것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산 왕, 영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 177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그는 21세에 왕세제가 되었고 33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영조의 일기와 실록 기록을 읽어보면 그의 긴 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가 태어난 배경부터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인 최씨였습니다.
무수리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궁녀였습니다. 물을 깃고 청소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지만 그녀의 신분은 영조에게 평생 짐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영조를 천한 혈통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런 소문은 따라다녔습니다. 영조는 평생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숙종대왕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심은 영조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 된 후 영조는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실록에는 영조가 직접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작은 일도 직접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지런함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신하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역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60대가 넘어서는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영조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걸음걸이가 빠르고 목소리가 우렁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은 이제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세월이 후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영조의 긴 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1762년 영조가 69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한양의 더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창덕궁 뒤주 앞에는 신하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가운데 뒤주 속에 갇힌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한 완벽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는 세자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고 이유 없이 화를 냈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으로 보면 정신질환이었을 것입니다. 영조는 세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말을 듣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조 자신은 평생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술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영조는 점점 세자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세자가 자신을 해칠까봐, 세자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영조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뒤주의 세자를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나무 괴짝 속에 갇힌 세자는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왕대비가 눈물로 간청했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실록에는 영조가 세자의 죽음 이후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고 세자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영조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평생 그를 짓눌렀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은 후에도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4년은 어땠을까요? 영조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정치를 했던 신하들도 떠났고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궁궐에는 영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조를 높이 받들었지만 아무도 영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왕좌 위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마지막 몇 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80세가 넘은 영조는 여전히 조회에 나갔고 여전히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신하들은 영조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조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록을 보면 말년의 영조가 자주 과거를 회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일들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했고 지난 결정들에 대해 변명하듯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영조는 손자인 정조에게 의지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를 둔 손자였습니다. 영조는 정조를 새손으로 삼아 키웠고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영조도 느꼈을 것입니다. 영조의 마지막 날들은 쓸쓸했습니다. 1776년 봄 영조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82세의 고령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정신은 또렷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정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생 검소함을 강조했던 영조답게 마지막까지 검소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눈을 감기 직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83년이라는 긴 생을 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화려했던 개혁 정치의 순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뒤주 앞에 섰던 그 여름날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조의 마지막 표정이 편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52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영조는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래 산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긴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것이었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다른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종은 1414년에 태어나 14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에 왕위에 올라 단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9세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왕이었지만 문종의 삶은 영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종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병을 앓았고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생은 영조의 긴 생과는 다른 의미로 기억됩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자였습니다. 영조처럼 정통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정통한 후계자였고 모두가 그를 다음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자리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문종이 아버지 세종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학문뿐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종기가 자주 생겼고 등에 큰 부스럼이 생겨 고생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문종은 고통을 참으며 세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도와 국정을 돌보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아프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은 3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이 시작한 일들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학문을 장려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지 1년이 지나자 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등의 부스럼이 악화되었고 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종 자신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남은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종의 마지막 날들은 조용했습니다. 1452년 봄 문종은 창덕궁의 침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종은 어린 아들 단종을 불렀습니다. 단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문종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종은 신하들도 불렀습니다. 특히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중신들을 불러 어린 왕을 부탁했습니다. 문종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처럼 오래 나라를 다스리며 좋은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인자한 왕이 되려 노력했고 백성을 사랑하려 했고 학문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2년밖에 왕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록을 보면 문종이 죽기 며칠 전 궁녀들과 신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신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왕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왕들은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9세, 재위 2년 3개월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문종이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차분했다고 합니다. 문종의 장례식에는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백성들은 문종을 좋은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인자하고 온화한 왕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영조처럼 오래 살지 못했지만 문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83세까지 살며 52년 동안 왕좌에 앉았지만 평생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말년에는 깊은 후회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39세에 세상을 떠났고 단 2년만 왕으로 살았지만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조는 누구보다 오래 살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문종은 짧게 살았지만 그의 짧은 생은 후회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장수를 꿈꿉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영조처럼 오래 살면서 외롭고 후회로 가득한 노년을 보내는 것과 문종처럼 짧게 살지만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 삶일까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질일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조는 권력을 오래 가졌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문종은 권력을 짧게 가졌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요? 오래 살면서 후회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삶을 원하나요? 아니면 짧더라도 의미 있고 평온한 삶을 원하나요? 노년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 살까지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떻게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왕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나중에 어떤 노년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